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19년 11월 8일 특징주 분석입니다. 특징주로 가지고 온 것은 아시아나 IDT인데요. 그럼 아시아나 ID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로서 아시아나 그룹의 하나의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회사로서 항공과 운송 관계사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 11월 3일에 상장한 회사로서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을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분기 컨센서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비중도 1분기, 2분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 부분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억 원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크게 펌핑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나 그룹 전체에 대한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슈는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M&A, 매각 측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다른 항공사 주식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이 매각 이슈, 경영권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을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형항공사, 저가항공사라고 하죠. TA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보시게 되고 TA항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아시아나 그룹 관련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매각 이슈와 이 경영권 이슈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IDT도 이런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매각 이슈, 결국 매각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주가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시아나 IDT도 이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의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이 금호산업우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전에는 이 아시아나 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가가 크게 반등했던 거는 아마 주식수가 적었던 이 금호산업우였지만 어제는 아시아나 IDT가 대장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등주로는 에어부산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4등주, 5등주는 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시아나이티 같은 경우는 이런 매각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와서 주가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매각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매각 당일에도 장 중에는 23%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쭉 빠졌죠. 이유는 바로 3파전을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3파전에서 아시아나 IDT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회사가 현대 H 보시게 되면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애경산업 원래는 하나 더 첨가할 수 있는 게 KCGIL에서 강성부 펀드가 또 한번 인수가 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이 3파전에서 했지만 하나가 이 강성부 펀드가 매각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주가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결국은 이 매각이 조금 흥행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 봐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저께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강배팅을 했습니다. 예경보다 2배 높은 배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매각 이슈 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스케줄러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1월 7일에 본입차 예정으로 11월 7일에 이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매각 이슈가 있을 때 입찰 관련된 것들은 바로 이런 일정들을 체크하셔서 하루나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현대산업개발이 애경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매각이 잘 될 거라는 이슈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시아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고점 부분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고점 부분이었던 게 25,000원과 26,000원. 이 지점까지 25,100원에서 25,800원 부근을 돌파한다면 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 경우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은 조정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25,100원과 25,8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저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근이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갭이 어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가 월요일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보인다고 하면은 2등주인 금호산업을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3등주인 에어부산 관련된 종목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테마가 이루고 있을 때 1등 대장주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2등주, 3등주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등주를 잡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기존에 너무 갭이 많이 띄어져 있거나 상승폭이 너무 크다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2등, 3등주를 대응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접근 방법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는 1등 지금 대장주 바뀌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시아나 항공 그룹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신다고 하면 아시아나 IDT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1등주를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2등주, 3등주를 대응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